안녕하세요. 뿌꾸맘입니다. 올 여름은 정말 더워도 너무 더웠죠. 8월이 가고 9월이 왔습니다. 8월아 수고했어. 9월아 잘 부탁해. 9월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평안하고 행복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른이 되어서 다시 읽고 싶은 동화 어린 왕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끝까지 읽으셨다면 저처럼 마음의 치유와 감동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귀여운 말티즈 꾸꾸 나를 보면 세상 행복하대. 내가 웃으면 엄마도 웃고 내가 펄쩍펄쩍 뛰면 엄마도 뛰고 내가 굴굴 짜면 너무 사랑스럽대. 그 말티즈는 참지 않지만 괜찮아. 난 예쁘잖아. 내가 봐도 이쁘고 네가 봐도 이쁜 나는 말티즈 꾸꾸. 행복한 강아지 누구 꾸꾸. 남자지만 여자보다 이쁜 나는 누구 뿌꾸. 뿌꾸는 행복해 하루가. 바라는 건 삶이 잔잔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성내지 않고 쉽게 흥분하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고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도 표내지 않고 혼자 간직하다 이내 평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내 뜻과 다르게 흘러 힘이 붙이고 쉬고 싶을 때 마음 가는 대로 훌쩍 떠나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을 오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미야님의 결정했어 행복하기로 중 일부입니다. 22번째 이야기. 기차는 빠르고 철도원은 바빠. 여우와 헤어지고 어린 왕자가 만난 사람은 철도원이었다. 아저씨는 여기서 뭐해? 승객들을 1000명씩 나눠서 태우는 거야. 승객들을 태우면 기차를 오른쪽 호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지. 요란하게 지나가는 급행 열차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척 바쁜 모양이야. 뭘 찾고 있는 거야? 그건 기차를 모는 기관사들조차 몰라. 반대편에서 지나가는 급행 열차를 보면서 아까 그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아니야. 다른 기차가 엇갈려서 가는 거야. 저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네. 자기가 사는 곳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 사이 불을 환하게 킨 급행열차가 다시 요란하게 지나갔다. 저건 처음 지나간 승객들을 쫓아가는 건가? 저들은 누구를 쫓아가는 게 아니야. 단지 기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하품만 하고 있을 거야. 어린아이들만 유리창에 코를 비비면서 창밖을 내다볼 뿐이지. 맞아.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 아이들은 낡은 봉제 인형 하나에 몇 시간을 보내기도 해. 그러면 그 인형은 아주 소중한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그 인형을 뺏기라도 하면 울음을 터뜨리는 거고. 그렇다면 아이들은 행복하겠군. 사람들은 급행열차에 올라타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분주히 움직이지만 결국 제자리를 맴돌기만 하는 거야. 그건 소용없는 일인데. 23번째 이야기.
장사꾼이 정작 모르고 있는 것. 어린 왕자는 장사꾼도 만났다. 그는 갈증을 없애주는 알약을 팔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전혀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아저씨는 이걸 왜 팔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이 약을 먹으면 매주 53분을 절약할 수 있어. 그 53분으로 뭘 하는데? 하고 싶은 걸 하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만일 나에게 53분이 주어진다면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24번째 이야기. 사막이 아름다운 건. 8일째 되는 날 마침내 물이 다 떨어졌다. 네 이야기는 재미있긴 하지만 더 들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비행기를 아직 고치지 못했는데 물이 다 떨어졌구나. 네 말처럼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나도 행복하겠다. 내 친구 여우가 말하길. 꼬마야, 지금 여우가 문제가 아니야. 우린 이제 목말라 죽을지도 몰라. 죽는다 해도 친구를 얻는 건 좋은 일이야. 여우 친구를 얻어서 나는 행복해. 어린 왕자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모르는 것 같았다. 허기도 갈증도 없고 햇빛만 조금 있으면 충분한 것 같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어린 왕자가 자기도 목이 마르다며 우물을 찾으러 가자는 것이었다. 몇 시간 동안 말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심한 갈증과 고열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꼬마야, 너도 목 마르니? 물은 마음에도 좋은 거야. 동문서답이었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다. 묻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얼마 동안 침묵이 흐르고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거 알아? 별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야. 그래, 그럴 거야. 그래, 맞아. 나는 늘 사막을 사랑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있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아저씨가 내 여우랑 생각이 같아서 기뻐. 어린 왕자의 말에 나는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막이 신비롭게 빛나는 까닭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걸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어느새 잠든 어린 왕자를 품에 안고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존재는 없을 것만 같았다. 달빛에 비친 창백한 이마와 감긴 두 눈,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 그리고 반쯤 열린 입술 사이로 어렴풋이 어리는 미소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겉모습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는 것은 잠들어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 장미꽃 한 송이가 등불처럼 빛나고 있기 때문일 거야. 한 줄기 바람에도 금방 꺼지는 등불 같은 존재. 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걸었고 동이틀 무렵 마침내 우물을 발견했다. 25번째 이야기. 들리나요? 우물이 부르는 노래. 마침내 찾아낸 우물은 사막의 여느 우물이 아니라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우물이었다. 이상하지 않니? 모든 게 갖추어진 우물이라니. 도르래며 두레박이며 밧줄까지 대답 대신 밧줄을 잡아당기며 그 두레박에 물을 마시고 싶어. 물 좀 줘.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끌어올려 우물 위에 올려놓았다. 도르래가 멈췄는데도 도르래 소리가 아니 노랫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두레박을 아이의 입에 대주었고 아이는 두 눈을 감은 채 물을 마셨다. 아저씨도 들어봐.
우물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렇구나. 이리 줘. 내가 할게. 이건 네게 너무 무겁구나. 아저씨의 별에 사는 사람들은 정원에 5,000송이의 장미꽃을 키우고 있지만 그 안에서 결코 자신들이 찾는 것을 찾아내지 못할 거야. 그래, 맞아. 한 줄기 바람에도 금방 꺼지는 등불 같은 존재. 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걸었고 동이틀 무렵 마침내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정작 장미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건데.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도 물을 마시며 그래, 알았다. 내 꼭 기억하마. 아저씨 약속을 지켜줘야 해. 약속? 무슨 약속? 약속했잖아. 내 양의 입막에. 난 그 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주머니에서 대충 끄적거렸던 그림을 꺼내주자 어린 왕자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꼭 양배추같이 생겼어. 아, 그래? 여우는? 하하, 귀가 무슨 뿔 같잖아. 너무 길쭉해. 너무 그러지 마. 나는 보아뱀밖에 그릴 줄 몰랐어. 그래도 괜찮아. 아이들은 다 알아보거든. 꼬마야, 넌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지? 있잖아. 내일이면 내가 지구에 온 지 1년이 돼. 바로 이 근처. 어디였는데? 연필로 입마개를 그린 다음 어린 왕자에게 건네주면서 자꾸만 가슴이 아렸다. 어린 왕자의 얼굴이 붉어지고 나는 까닭모를 슬픔에 복받쳤다. 일주일 전 너를 만난 그날 아침, 사막 한가운데선 네가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 넌 내가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 1년이 다 되어서 돌아가려고 그런 거지. 어린 왕자는 대답 대신 얼굴을 붉혔다. 그건 내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던가. 나는 자꾸 두렵구나.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비행기로 돌아가.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문득 어린 왕자가 들려준 여우 이야기가 떠올랐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지면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는 26번째 이야기. 이 별에서 이제 이별해야 해. 저 멀리 우물려 허물어진 돌담 위에 앉아있는 어린 왕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여기가 정확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날짜는 맞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맞아. 모리 위에 찍힌 내 발자국을 잘 봐. 어디서 시작됐는지 말이야.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에 그곳으로 갈게. 네 독은 정말 괜찮은 거지? 너무 오래 아프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지? 이제 그만 가. 난 내려가야겠어. 어린 왕자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의 목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다. 돌담 밑을 본 나는 그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독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권총을 꺼내들고 곧장 뛰어들어갔지만 뱀은 이미 돌틈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내 어린 친구를 끌어안았다.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내 목을 감싸 안았다.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심장이 가늘게 뛰고 있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니? 이젠 뱀하고도 얘기를 나누다니. 아저씨가 비행기를 고쳐서 다행이야.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지? 기적적으로 비행기를 고쳤다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나도 오늘 내 별로 돌아갈 거야. 거기는 아저씨 집보다 훨씬 멀어. 그래서 훨씬 더 어려워. 나에게는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양을 넣어둘 상자도 있고
또 입마개도 있고 무서웠구나. 무서웠던 거야. 아저씨 오늘 저녁에는 훨씬 더 무서울 거야. 나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그를 아기처럼 품에 꼬가놨다. 하지만 내가 붙잡을 새도 없이 그는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아득히 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린 왕자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번졌다. 그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거에 느껴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다는 생각. 그것을 견딜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 미어졌다. 오늘이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야. 오늘 밤이면 내가 떨어졌던 자리 위로 내 별이 나타날 거야. 그냥 나쁜 꿈일 뿐이야. 뱀이니 만날 장소니 별이니 하는 그런 건. 말했잖아.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꽃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어느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거야. 어느 별에나 꽃은 피어 있어. 그래. 물도 똑같아.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마치 음악 같았어. 도르래랑 밧줄이 내던 소리. 기억하지? 정말 좋았잖아. 아저씨도 밤에 별을 쳐다보겠지.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몰라. 아저씨에게는 내 별이 저 많은 별 중 하나일 테니까. 그러면 아저씨는 어떤 별을 바라보든 즐거울 거니까. 모든 별이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야. 아저씨에게 선물을 하나 줄게. 아, 내 꼬마 친구야. 난 네 웃음소리가 좋아. 그게 내 선물이야. 우리가 마셨던 물이 선물이었던 것처럼. 그게 무슨 말이지? 저 별들 중 하나에 내가 살고 있을 거야. 거기에서 내가 웃고 있을 테니 아저씨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면 모든 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슬픔도 사라지고 그러면 아저씨는 나를 알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나 내 친구이고 나와 함께 웃고 있을 거야. 가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며 웃을 때면 아저씨 친구들이 깜짝 놀랄지도 몰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줘. 그래, 별을 보면 난 언제나 웃음이 나와. 저건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이거든. 아저씨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웃음을 멈춘 어린 왕자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오지마. 그럴 필요 없어. 오늘 밤에는 아저씨도 알지. 그러니까 오지마. 아니,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뱀은 심술구죠. 괜히 장난삼아 아저씨를 물지도 몰라. 그래도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긴 뱀이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으니까. 그날 밤 잠깐 잠이 들었다. 깨었을 때 어린 왕자가 보이지 않았다. 희미한 발자국을 쫓아 마침내 겨우 따라잡았을 때 그는 작정한 듯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아, 아저씨 왔네? 아저씨가 여기 온 건 잘못이야. 마음이 아플 때니까. 아마 난 죽은 것처럼 보일 테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아저씨도 알잖아. 내 별은 너무 멀어서 몸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내 몸은 그저 낡은 껍데기일 뿐이야. 낡은 껍데기 때문에 슬퍼할 건 없어. 그래도 슬프겠지. 아저씨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아저씨, 나를 봐. 이건 근사한 일이야. 나도 별을 바라볼 거야. 별들은 모두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이 될 거야. 그러면 모든 별이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멋지지 않아? 아저씨는 5개의 작은 방울을 갖게 되고 나는 5개의 우물을 갖게 되는 일이잖아.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울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저씨, 이제 다 왔어. 한 걸음만 더 가면 돼. 이제 혼자 갈게. 아저씨 알지? 내 꽃 말이야. 나는 그 꽃에게 책임을 져야 해. 그 꽃은 너무 약해. 게다가 너무 순진하고 고작 4개의 가시로 자기를 지키려 하니. 아, 안녕. 이제 정말로 끝이야.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한 걸음을 내디뎠다. 어린 왕자의 발목 근처에서 노란 빛이 반짝였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나무가 쓰러지듯 천천히 부드럽게 쓰러졌다. 모래밭이어서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27번째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그림. 벌써 6년이 지났다. 나는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할 때만 나는 슬펐고, 친구들에게는 그저 피곤해서 그래 라고만 말했다. 이제는 슬픔도 조금은 가라앉았다. 나는 어린 왕자가 그의 별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음 날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밤이면 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5개의 작은 방울들이 웃으며 빛난다. 그러다 요즘 문득 떠오르는 게 있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입마개에 가죽끈을 달아주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어린 왕자는 양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못했을 것이다. 어린 왕자의 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양은 꽃을 먹었을까? 이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슬픈 풍경이다.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왔다가 사라진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당신이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때 이 풍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을 자세히 봐주기 바란다. 그때 한 아이가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만약 그 아이가 웃고 있고 머리칼이 황금빛이고 쉴 새 없이 질문을 해댄다면 당신은 그가 누군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기를, 내가 만약 슬퍼하고 있지 않도록 한 통의 편지를 보내주기를, 그가 돌아왔다고. 만약 끝까지 읽으셨다면 저처럼 마음의 치유와 감동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알지만 어른이 되어서 여러 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감동과 치유를 주는 동화 어린 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미해지는 우리 사이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바래져가는 날 향한 너의 눈빛, 여전히 난 그 속에 있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 멀어지는 너의 뒷모습이 I remember you, I
있어. 돌아갈 수 없는 기억 넘어 멀어지는 너의 뒷모습이 I remember you, I remember me. 그때의 우릴 기억해. I remember you, I remember me. 가장 아름답던 우릴 기억해. 너와 나의 마음이 같길 바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